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중국의 1위 기업이자 글로벌 전 세계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압도적 1위 기업이죠. 시티지 면세점, 네, 중국 중면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1등의 면세점 기업이고요. 저 역시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고 현재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난 주말에 우리 좋은맛 기쁨 더하기 그리고 필사단 멤버분들께 제 계좌를 공개했습니다. 네, 국내 계좌, 해외 계좌 전부 다 공개했죠. 제가 이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단 한 번도 빠짐이 없어요. 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꾸준히 제 계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렸던 코멘트들이 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이건 제가 무료방이에요. 제가 무료방도 하나 운영하고 있죠. 제가 댓글로 링크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방에 입장하실 분들은 입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일부 종목들입니다. 네, 81.71%, 120%, 257%, 43%, 180%, 222%, 89%, 82%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률이 커질수록 비중도 커지는 그런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 말씀드렸어요. 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2, 3주에 한 번씩 좋은만 기쁨 더하기 비 필사단 멤버분들께 국내 해외 주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 중인 일부 종목들의 수익률입니다. 비중이 가장 커진 종목들이기도 하고요. 대대적인 중국 부양책과 함께 중국 주식 비중을 빠르게 늘렸고 주도 섹터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눈에는 두 개 섹터로 압축된 상황이며 주도 섹터의 대장주라는 판단이 서면 비중을 더 늘릴 것입니다. 현금 비중이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세를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추세가 꺾일 경우 현금 비중을 늘리거나 특정 종목들의 비중을 몰아줌으로써 자연스레 대장주들만 포트에 남을 것입니다. 지금은 포기하거나 자포자기할 때가 아니라 눈에 불을 켜고 다음 타자를 발굴해내야 할 때입니다. 기존의 주도 섹터가 꺾이는 지금이 절호의 찬스입니다. 기회장입니다. 더욱 정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이제 제가 무료방에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 조그만 기쁨 더하기 필사단 멤버분들께 계좌를 공개해드리면서 코멘트 드렸던 것들이 중국 주식들, 중국 기업들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드렸어요. 최근 들어서도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는 이쪽에 대한 사이즈, 이쪽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결코 작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완연한 턴어라운드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전부터 기회가 발생하는 것들, 특히나 최근에 나타났었던 강력한 경기 부양책으로 말미암아 가장 장기간 많이 오를 수 있는 섹터들, 많이 오를 수 있는 기업들이 어디가 될지를 꾸준하게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제 눈에는 대략 한 두 개 정도 섹터, 네, 두 개 섹터 정도가 대장 섹터로서 발돋움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서고 있어요. 이 섹터에는 핵심 기업들 위주로 현재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당연히 때를 기다리고 있고 때가 오면 그러니까 지지 라인이 더 확실해진다거나 혹은 변곡점이 발생할 때에는 주체 없이 비중을 실는다거나 혹은 신규 매입을 할 것이고 당연히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진행할 것입니다. 다들 아시죠? 한 달에 4,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제가 왜 중국 기업들, 중국 핵심 기업들에 주목을 하고 있고 중국 증시의 턴어라운드를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왜 지금 시티지 면세점, 네, 중국 중요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중국은 뭐 통화 정책, 재정 정책 부양책들이 강력한 정책들 하나하나가 미사일급의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달이 지나고 다음 달 초쯤에 11월 4일부터 11월 8일 그 사이에 가장 강력한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미국 대선이 끝난 직후 혹은 직전이기 때문에 그때 발표를 할 경우 시장은 훨씬 더 서프라이즈하게 혹은 훨씬 더 변동성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중국 내수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지표들이 제 눈에는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턴어라운드가 시작되는 초창기 때 턴어라운드의 극초기 때 강력한 부양책이 있을 경우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쉽게 말해서 최근에 우리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때 한번 겪었고 그리고 턴어라운드가 진행될 때 코로나 피크를 찍기 직전 혹은 직후 혹은 사람들의 심리가 소비가 꽁꽁 얼어붙었다가 조금 살아날 때 미국 정부의 행보 혹은 유럽 정부라던가 다른 국가들의 행보를 보면 그때 어마어마한 현금 살포를 진행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진행해야지만 효과가
급속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어 있을 때, 경기가 침체 한가운데 있을 때에는 사실 많은 돈을 풀어도 그 돈들이 다 숨어버려요. 어딘가로 다 숨어버립니다. 효과가 별로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장 초기 시즌에, 턴어라운드 초기 시즌에 많은 돈을 풀게 될 경우에는 그 돈들이 고스란히 소비시장 혹은 내수시장, 경기 쪽으로 돈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산시장도 마찬가지고 이쪽으로 돈들이 돌기 때문에 그 효과가 극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의 효과라던가 혹은 현금 통화 승수 효과 이런 것들은 결국엔 통화량의 양도 중요하지만 통화량이 도는 속도 또한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서 양이 아무리 많이 풀어봤자 시중에 속도가 붙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되는 반해서 시중에 속도가 붙을랑 말랑 할 때, 불이 붙을랑 말랑 할 때 기름을 부어버린다거나 불을 더 붙여버릴 경우에는 갑자기 확 타오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소비 심리가 조금씩 살아날 듯 말 듯 할 때 현금을 살포한다거나 강력한 부양책이 있을 경우에는 그 효과가 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중국은 지금으로서는 뭐 부동산도 안 좋고 주식시장도 안 좋고 금융시장도 안 좋고 내수 경기도 안 좋고 모든 게 다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방위적으로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이 지금에서 보니까 실패로 끝난다는 것을 중국 정부는 여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이제는 자산시장 효과, 부의 효과를 부동산이 아니라 금융시장 혹은 기업들의 자본 조달 시장, 주식시장을 통해서 그런 부의 효과 혹은 그런 효과들을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 내수 경기를 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로 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이 중국에서 압도적으로 쌓여있는 그런 부동산의 미분양을 살리기보다는 금융시장을 살림으로써, 주식시장을 살림으로써, 그리고 기업들의 지원을 아낌없이 함으로써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이고, 따라서 막대하게 쌓여있는 예금들이 부동산이 아니라 지금 중국인들의 예금 자금이 뭐 엄청나게 치솟고 있죠. 거의 비트코인처럼 치솟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상승할 때처럼 그렇게 매달 같이 치솟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부동산이 아니라, 과거처럼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시장, 금융시장으로 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사실 그렇게까지 보고 있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도의 강력한 부양책이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역시나 아직까지도 주도 섹터, 대상 섹터, 그 안에서 핵심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있고요. 대선이 앞두고 있는 지금, 중국 경기가 조금씩이나마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지금이 강력한 부양책을 펼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는 것이고,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면서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 핵심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면은 투자자로서 꽤나 좋은 길을 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소비재 쪽에서는 이 시티즌 면세점, 중국 중면을 투자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핵심들만 딱딱딱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중국에 대한, 중국 기업들, 중국 기업 환경에 대한 변화가 아주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갈리고 있느냐? 승자 독식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100개 기업이 있다면 상위 두세 개 기업만 남겨놓고 싹 다 청산을 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세 개 기업 내에서도 압도적인 1등 기업을 정부에서 일부러 키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2020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그런 시간을 봤을 때 가장 지금으로서도 여전히 중국의 금융시장은 냉방기, 아주 얼어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합병이 가장 적극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인수합병이 가장 적극적으로 펼쳐지고 있고요. 우리가 아는 것들도 꽤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조선, 마찬가지죠. 조선 같은 경우도 중국 선박공업으로 인수합병이 진행되면서 압도적인 세계 1위의 조선사가 탄생했습니다. 증권 마찬가지예요. 중신증권으로 세계 글로벌적으로도 꽤나 힘이 있는 증권사들 중심증권에 몰아줌으로써, 인수합병을 시킴으로써 역시나 압도적인 1등의 증권사를 탄생시켰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철강도 마찬가지고 알루미늄, 에너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산업, 정부에서 자재우주할 수 있는 산업들 위주로, 특히나 산업재라던가 혹은 원자재, 에너지, 식량 이런 쪽들을 필두로 해서, 뭐 방산도 마찬가지고요. 정부에서 조작할 수 있는 산업들을 필두로 해서 1등 기업의 경쟁력을 몰아주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미국 기업들 혹은 글로벌 기업들과도 경쟁했을 때 전혀 밀리지 않게끔 1등 기업을 압도적으로 키워주고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면세 쪽에서는 중국 중면, 그러니까 시티지 면세점이
정부에서 압도적으로 키워주기 위한 판을 깔아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탑5 안에 드는 탑3 정도 되는 중푸면세라는 면세점을 중국 중면이 이번에 지분을 취득을 했어요. 인수합병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결국 유일무이한 글로벌 면세 세계 1위 기업이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전체 면세 라이센스라고 해서 면세점도 종류가 굉장히 많죠. 항공 면세라던가 혹은 배, 크루즈 면세라던가 혹은 출국 면세, 시내 면세, 혹은 관광지 면세, 공항 면세 굉장히 많은데 전체 면세 라이센스에서도 유일하게 따낸 그런 면세점이 이번에 중국 중면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면세를 인수를 하면서 중국 중면에 지금까지 없었던 게 있어요. 바로 시내 면세점이 지금까지도 없었습니다. 물론 중국 면세를 인수하기 전에도 압도적인 1등 기업이었지만 이번에 중국 면세를 인수를 함으로써 지분 취득을 함으로써 시내에서도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내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면세점을 손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유일무이한 전체 면세 라이센스를 손에 넣었고요. 이에 따라서 압도적인 글로벌 1위 면세기업이 된 것이고 앞으로도 이 중국 중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면세점은 당분간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더욱더 주목할 점은 이 시내 면세점 같은 경우는 중국인들을 아직까지 이용을 못해요. 그런데 최근에 면세에 대한 규제들이 하나 둘 풀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만약에 중국인들이 시내 면세점을 이용하게끔 하게 된다면 이 업사이드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불과 5년 내에 대략 한 시장의 규모가 10배 이상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돈 기준으로도 30조 가량의 시장이 중국의 시내 면세점만 30조 가량의 시장이 형성될 거라는 연구 자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시내 면세점에 대한 그런 중요도라던가 잠재력이 굉장히 큰 것이고 30조 정도 된다는 것은 중국에서 최대 관광지죠. 우리나라 제주도 같은 그런 최대 관광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 관광지 하이난 섬에서 이루어지는 그 면세점의 매출 규모가 거의 맞먹는 수준의 매출 규모가 중국 주민의 입장에서는 하나 더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쪽에 대한 분석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중국의 내수 경기가 돌아나간다면 이에 따라서 중국의 여행 문화가 다시금 활성화가 된다면 사실 제가 최근에 제주도에 갔다 왔어요. 약 2주 정도 갔다 왔는데 2주 정도 좀 머무르면서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가 그 전에도 제주도에서 한 달 살이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중국인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었고 그 이후에도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중국인들이 많이 없었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들었었는데 이번에 갑작스럽게 제가 가니까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지난주 필사단 모임 때에도 이 제주도에 사신 분이 계십니다. 제주도 사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올해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가을 시즌 정도부터 중국인들이 말도 안 되게 많아지고 있다. 갑작스럽게 많아지고 있다라고 본인 입으로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이 결국에는 중국의 그 내수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중국의 여행에 대한 문화가 다시금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있는 것이고 사실 면세 같은 경우는 굳이 해외로 가지 않더라도 내국 간의 여행에서도 면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여전히 이쪽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꽤나 강력하게 그리고 꽤나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 기업을 볼 때에는 이걸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배당에 대한 성장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배당 성장률이 매년 250%, 뭐 15%, 뭐 8%, 100%, 5%, 30%, 50% 이런 식으로 배당에 대한 성장률이 꾸준하게 발생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에 최악의 시기였기 때문에 배당 성장을 이루지 않았죠. 근데 올해 들어서 이런 것들이 아마 100% 이상 다시금 배당 성장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중국 주민, 시티즈면에서는 강력한 현금 창출 능력을 토대로 해서 강력한 경쟁력을 토대로 해서 배당 성장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최소 2% 이상의 배당이 주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꽤나 고성장을 해가면서 현금으로 쌓는 와중에 배당 성향이 올해 같은 경우는 50%를 넘길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도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보더라도 80% 이상 배당 성향이 발생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 주면에 그렇게 IR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결국 지금 단기적인 턴어라운드를 봐도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배당의 성장이 꾸준하게 발생을 하면서 배당의 성장이 발생한다는 것은 배당의 복리 효과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가의 상승보다 배당의 상승에 따른 복리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저는 꽤나 주목할 만한 부분들은 분명히 생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중국증명 같은 경우는 국유기업이죠. 이번에 중국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국유기업은 시가총액 관리를 해라. 그러니까 주가를 부양시키라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배당 많이 줘라라고 대놓고 말했어요. 특히나 자사주를 매입하는데 대출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사주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을 정도로 주가 부양에 지금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타겟이 국유기업이고, 그리고 그 국유기업 중에서도 압도적인 1등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첫 번째 타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증명과 같은 기업들도 반드시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내수 경기가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저 역시나 중국 증명 투자하고 있고 당연히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매수 매도 추천 리딩은 아니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중국 중년 시티지 면세점에 대한 분석이었고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중국의 내수 경기도 함께 분석해드렸습니다. 필수는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주식 투자를 제대로 배워보고 싶고 제대로 해보고 싶으신 분들, 실력자로 나서고 싶으신 분들은 조그만 기쁨당 멤버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